현대판 홍길동전 AWB의 그림자. 2025년 12월 서울의 작은 원룸 안에서 홍길동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그의 유튜브 채널 길동의 정치톡이 떠 있었고 구독자 수는 고작 3만 명에 머물러 있었다. 한때 10만 명을 바라보며 꿈에 부풀어 있던 시절이 무색하게 지금은 매일 감소하는 구독자 수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이게 뭔가? 홍길동은 자신의 최근 영상 댓글창을 내려다보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부정선거 옹호자 홍길동, 정부 앞잡이, 매국노. 온갖 악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분명 자신은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날카롭게 비판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반대의 이미지로 낙인 찍혀 있었다. 특히 지난달 업로드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 영상이 문제였다. 그는 단지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버렸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명예훼손 고소장이었다. 정치인 몇 명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요구 금액은 3억 원. 홍길동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튜브 따위 시작하지 말았을걸. 그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자책했다. 원래 공무원이었던 그는 3년 전 사표를 던지고 유튜버의 길을 택했다. 성공한 유튜버가 되어 진실을 알리고 부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벌겠다는 야심찬 꿈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다. 특히 최근 몇 개월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언론, 사학, 노사 관계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의 부정선거 논란이었다. 홍길동은 몇 달 전부터 선거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며 분석해왔다.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패턴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극명한 차이, 그리고 자동개표 과정의 불투명성까지. 모든 증거들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 즉 선거의 결과로 모든 문제를 다수주의 원칙하에 인정하고 합의하는 시스템이잖아. 그런데 만약 그 선거 자체가 조작된다면? 홍길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둠이 느껴졌다. 모든 문제가 부정투표로 시작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이미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장기간 계획된 선거 시스템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의 분석은 점점 더 깊어졌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국내의 선출직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법관이나 검사도 검은 세력의 눈치를 보고 5.16처럼 군이 나서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군마저도 이미 검은 마수의 시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검은 세력을 응징할 수 있단 말인가? 홍길동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비록 자신은 한낱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하지만 홍길동이 문을 열자 거기에는 택배원이 아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홍길동 씨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를?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에버그린이라는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근에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길동의 눈이 커졌다. 에버그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이 남자의 진지한 표정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들어오세요. 홍길동은 반신반의하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후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제 이름은 김효원입니다. 정확한 본명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효원은 파일을 열며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최근에 분석하신 부정선거 관련 내용들 모두 정확합니다. 아니, 당신이 파악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체계적입니다. 파일 안에는 홍길동이 상상도 못했던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각국의 선거 데이터 비교 분석,
의심스러운 투표 패턴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존재를 시사하는 문서들이었다. 이게 모두 사실인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AWEB라고 부르는 조직이 오래전부터 전 세계 각국의 선거를 조작해왔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고 선거 시스템 자체를 조작하는 일을 해왔어요. 김 의원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인천공항의 화물터미널이었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AWEB의 핵심 거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사전에 조작된 투표지들이 인쇄되어 전 세계로 운송되고 있어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말입니다. 홍길동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조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음모의 중심지라니. 그렇다면 에버그린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요? 에버그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각국의 부정투표 징후를 파악하고 분석해온 국제 조직입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서 민주주의의 몰락을 예견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비밀리에 결성했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한 권한이라면 법적 면책권입니다. AWEB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거든요. 김 의원은 홍길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홍길동 씨. 당신의 분석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AWEB의 한국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유튜버일 뿐인데요. 게다가 지금 법적 문제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물론이고 당신을 공경에 빠뜨린 상황들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셔야 합니다. 홍길동은 망설였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만약 제가 합류한다면 한국의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나요? 진짜로 막을 수 있나요? 김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을 겁니다. AWEB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교묘한 조직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합류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홍길동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다. 각각의 불빛 뒤에 숨겨진 진실들, 조작된 현실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저는 오직 한국의 부정선거를 막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일에는 개입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입니다. 김 의원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당신을 원하는 이유입니다. 홍길동 씨. 진정한 애국심과 신념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홍길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평범한 유튜버에서 국제 비밀 조직의 요원으로의 변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3일 후 홍길동은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있는 에버그린의 한국 본부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IT 컨설팅 회사처럼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관제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대한 스크린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첩보기관의 모습이었다. 놀라셨죠? 김 의원이 홍길동의 표정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중요한 시설들은 따로 있거든요. 홍길동을 안내한 곳은 브리핑룸이었다. 거기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국적도 나이도 다양했지만 모두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의원이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버그린 팀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길동 씨. 저는 사라 존슨입니다. 미국 출신이고 데이터 분석이 전문 분야예요. 저는 다카시 야마모토입니다. 일본에서 온 사이버 보안 전문가죠. 안드레이 코발렙스키입니다. 러시아 출신이고 첩보 활동이 주 임무입니다. 각자의 소개가 끝난 후 팀 리더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섰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인 알렉산드라 네바다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에버그린에서 15년간 일해왔어요. 앞으로 홍길동 씨와 함께 일하게 될 것 같네요. 홍길동은 이들의 전문성과 국제적인 구성에 압도당했다. 제가 여기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알렉산드라가 말했다. 당신이 지난 몇 개월간 분석한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들을 봤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전문가 수준의 통계 분석이더군요. 사라가 노트북을 열며 덧붙였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패턴 차이를 분석한 부분은 정말 탁월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패턴을 다른 나라에서 발견했거든요. 홍길동은 이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에 조금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AWB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 의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구체적인 조직 구조나 활동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알렉산드라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AWB는 Automated Web of Electoral Manipulation의 줄임말입니다. 선거 조작의 자동화된 네트워크라는 뜻이죠.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다. 핵심은 씨앗 심기 작전입니다. 각국의 주요 정치인, 선관위 직원, 언론인, 심지어 법관과 검사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포섭해왔어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매수 약점 잡기, 협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선거 조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다. 각국 선거 2년 전부터 자동 개표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백도어가 심어져 있죠. 그리고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적극 장려해요. 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선호하나요? 홍길동이 질문했다. 다카시가 답했다. 조작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특히 우편투표의 경우 사전에 기표된 투표지를 대량으로 준비해서 섞어 넣을 수 있어요. 포섭된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도와주죠. 안드레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모든 조작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울 외곽의 한 인쇄소에서 전 세계용 가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인천공항을 통해 각국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말했다. 한국의 인쇄 기술과 물류 시스템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일부 정치 세력들이 AWB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홍길동의 분노가 치솟았다. 자신의 조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다니.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3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라가 설명했다. 1단계는 AWB의 한국 네트워크 파악과 증거 수집. 2단계는 인천공항 루트 차단과 주요 인물들의 무력화. 3단계는 전 세계 동시 작전을 통한 AWB 본부 타격입니다. 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김 의원이 답했다. 한국 상황에 대한 내부자적 관점,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자산이거든요. 사라가 노트북에서 파일을 열었다. 실제로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봤는데 비록 구독자 수는 적지만 충성도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부정선거 옹호자로 낙인 찍혀서. 그것도 AWB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드레이가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 중 하나거든요. 홍길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갑자기 공경에 처하게 된 것도 영상이 오해받게 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알렉산드라가 미소를 지었다. 환영합니다. 요원 홍길동. 이제부터 당신도 에버그린의 일원입니다. 그날부터 홍길동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정보 분석 기법, 암호통신, 미행과 역미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AWB의 구체적인 활동 패턴들에 대한 학습이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AWB의 활동이 한국에서만 20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이들의 개입이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알렉산드라가 말했다. 당신이 느꼈던 절망감, 모든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것들이 모두 근거가 있는 감정이었던 거예요. 홍길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가야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알렉산드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AWB의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은 미국의 차기 대선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홍길동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 지구적 규모의 위기였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많지 않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홍길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다. 좋습니다. 언제든 명령을 내려주세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확고한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홍길동의 에버그린 첫 임무는 서울 근교의 한 인쇄소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안드레이의 정보에 따르면 그곳이 AWB의 가짜 투표지 제작 본부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업 인쇄소예요. 다카시가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에 대규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길동은 배달 음식점 직원으로 위장해서 인쇄소에 접근했다. 에버그린에서 제공한 첨단 장비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도청기, 그리고 전자문 해킹 장치 등을 몸에 숨기고 있었다. 여보세요, 치킨 주문하신 분 계신가요? 인쇄소의 경비원이 문을 열었다. 치킨? 우리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실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홍길동은 내부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반 인쇄소치고는 보안이 너무 삼엄했고 직원들의 행동도 어딘지 어색했다. 본부로 돌아온 홍길동은 수집한 정보를 팀원들과 공유했다. 확실히 수상해 보이네요. 사라가 홍길동이 찍어온 사진들을 분석하며 말했다. 이 시설의 전력 소비량이 일반 인쇄소의 3배가 넘어요. 분명히 지하에 대규모 작업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외교관 번호판 차량이 몇 대 보였어요. 홍길동이 덧붙였다. 안드레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AWB의 전형적인 패턴이군요. 외교 특권을 이용해서 수사망을 피하는 거죠. 알렉산드라가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밤에 잠입 작전을 실시하겠어요. 홍길동, 당신도 함께 가시겠어요? 홍길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론적인 훈련을 받긴 했지만 실전은 처음이었다. 네, 가겠습니다. 그날 밤 12시, 홍길동과 안드레이는 인쇄소에 잠입했다. 다카시가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는 동안 그들은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안드레이가 속삭였다.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면 됩니다. 건물 안은 예상대로 조용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을 때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들려왔다. 24시간 가동되고 있네요. 홍길동이 중얼거렸다. 지하 1층에 도착하자 그들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공간에 최첨단 인쇄 장비들이 가득했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인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각국의 선거용지였다. 저기 봐요. 홍길동이 가리킨 곳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용, 독일 연방의회 선거용, 일본 중의원, 선거용 등의 라벨이 붙은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 상상 이상이네요. 안드레이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했다. 특히 인쇄된 투표용지들에는 이미 기표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저쪽 사무실도 확인해보죠. 사무실에서 그들은 더욱 충격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 각국의 선거 일정, 포섭된 선관위 직원들의 명단, 그리고 투표지 배송 계획까지. AWB의 치밀한 계획서들이었다. 특히 홍길동의 눈을 끈 것은 한국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이걸 보세요. 홍길동이 안드레이를 불렀다. 파일 안에는 한국의 차기 선거 조작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사전 투표소별 가짜 투표지 투입 계획, 자동 개표기 조작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미 포섭된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 목록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난 몇 번의 선거가 모두 조작되었던 거군요. 홍길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조용히 하세요. 누가 온다.
안드레이의 경고에 그들은 재빨리 책상 아래로 숨었다. 두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내일 인천공항 출고 분량 확인했어? 네, 독일용 300만 장, 프랑스용 500만 장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미국 분량은 언제 완성되나? 다음 주까지 2천만 장 완성 예정입니다. 이번엔 규모가 정말 크네요. 당연하지. 미국 대선이니까. 이걸 성공시키면 우리 조직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두 사람이 나간 후 홍길동과 안드레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2천만 장이라. 홍길동이 중얼거렸다. 미국 대선에 그렇게 많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려는 거군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미국 대선이 완전히 조작될 겁니다.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 후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아침 에버그린 팀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알렉산드라가 홍길동을 치하했다. 이 정도 증거면 AWB의 한국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공개하느냐예요. 사라가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언론들도 대부분 AWB의 영향권 안에 있을 테니까요. 홍길동이 아이디어를 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비록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진짜 각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을 통해 바이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이네요. 다카시가 동의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리는 순간 홍길동 씨는 AWB의 주요 표적이 될 거예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날부터 홍길동은 폭로 영상 제작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순히 증거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고 증거도 있습니다. 홍길동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인쇄소 지하 영상을 공개했다. 각국의 투표용지가 미리 기표되어 대량 생산되는 장면, 포섭된 선관위 직원들의 명단, 그리고 인천공항을 통한 배송 계획까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주의라고 믿어왔던 선거의 실체입니다.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곧바로 강력한 반발도 시작되었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홍길동을 음모론자,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매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까지 나서서 그를 비판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김효원이 홍길동을 위로했다. 하지만 진짜 각성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볼 거예요. 실제로 홍길동의 영상은 삭제와 재업로드를 반복하면서도 계속 퍼져나갔다. 구독자 수도 하루 만에 30만을 돌파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홍길동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배회하기 시작했고 협박 전화도 끊임없이 걸려왔다. 이제 정말 후회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섰네요. 홍길동이 중얼거렸다. 후회하세요? 알렉산드라가 물었다. 아니요. 홍길동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다. 오히려 확신이 섭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그때 다카시가 긴급히 달려왔다. 큰일 났어요. AWB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카시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AWB 홍길동의 영상에 대응해 대규모 역정보 공작에 나선 것이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세요. 다카시가 여러 모니터에 상황을 띄웠다. 홍길동이 촬영한 인쇄소 영상이 합성이라는 주장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고 있었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도 보세요. 사라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다. 홍길동 씨의 과거 발언들을 편집해서 마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든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홍길동은 자신에 대한 조작된 영상들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과거 정부 비판 영상에서 일부분만 잘라내어 전혀 다른 의미로 편집한 것들이었다. 이게 AWB의 실력이군요. 알렉산드라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증거를 공개하면 그들은 그보다 10배 많은 가짜 정보로 진실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법적 공격이었다. 홍길동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소가 동시에 접수되었다. 명예훼손, 모독, 업무방해, 심지어 국가기밀 누설까지.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 것 같아요. 김효원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은 물리적인 위협이었다. 홍길동이 머물던 안전가옥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들이 계속 목격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숨어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안드레이가 말했다. 하지만 숨어 있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싸워야죠. 홍길동의 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AWB의 반격이 치열할수록 자신이 건드린 것이 그들의 핵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알렉산드라가 결단을 내렸다. 인천공항 작전을 앞당기겠어요. 인천공항 침투 작전은 에버그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이었다. 목표는 AWB 전 세계로 운송하는 가짜 투표지의 현장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화물터미널 쪽에 AWB의 전용 창고가 있어요. 안드레이가 설명했다. 하지만 보안이 삼엄해서 접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홍길동이 자원했다. 너무 위험해요. 이미 당신은 그들의 1순위 표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한국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그리고 이건 제 조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결국 홍길동을 중심으로 한 3인 침투팀이 구성되었다. 홍길동, 안드레이, 그리고 새로 합류한 현지 요원 박민수였다. 작전 당일 그들은 공항 직원으로 위장해 화물터미널에 침투했다. 에버그린의 위조 신분증과 접근 권한은 완벽했다. 저쪽이 목표 창고예요. 박민수가 지시했다. 창고 안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각국 언어로 쓰인 투표용지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포장지에는 목적지가 적혀 있었다. 베를린, 파리, 워싱턴 DC, 도쿄.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이름이 보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뒤집힐 증거네요. 홍길동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창고 한 구석에는 미국 대선 특별 프로젝트라는 팻말이 붙은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미국 신계주의 투표용지들이 주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00만 장이 아니라 2천만 장은 될 것 같은데요? 안드레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열리며 여러 사람이 들어왔다. 숨어요. 그들은 재빨리 박스들 사이로 숨었다. 들어온 사람들은 AWB의 한국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외국인 몇 명이었다. 미국 불량 출고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번째 배송이 시작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부터요. 좋아. 그리고 그 유튜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홍길동의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그들이 자신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해. 이 시점에서 변수는 용납할 수 없어. 네, 걱정 마세요. 대화가 끝나고 그들이 나간 후 홍길동 팀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미국행 투표지 박스를 열어본 결과 모든 투표지에 이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건 미국 대선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에요. 홍길동이 충격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에요. 박민수가 다른 서류를 들고 왔다. 여기 보세요. 한국의 차기 총선 계획도 있어요. 이미 당선자가 정해져 있네요. 서류에는 각 지역구별로 당선 예정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필요한 가짜 투표지 수량까지 계산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홍길동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다. 침입자가 있다. 수색하라. 발각됐어요. 안드레이가 외쳤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경비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이미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뛰어요. 공항 내부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홍길동은 평생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에버그린의 훈련이 도움이 되었다. 간신히 공항을 빠져나온 후 그들은 안전한 곳에서 숨을 고르며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다. 이번 증거는 정말 결정적이에요. 박민수가 말했다. 이걸로 AWB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폭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홍길동의 표정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처리하려고 한다면서요? 이 증거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안드레이가 위로했다. 에버그린이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도망다니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반격할 때입니다. 그날 밤 홍길동은 두 번째 폭로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에서 직접 촬영한 미국 대선 조작 계획의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린 후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하고 정신병자라고도 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홍길동은 인천공항 창고에서 찍은 영상들을 공개했다. 각국으로 배송 예정인 가짜 투표지들, 미국 대선 조작 계획서, 그리고 한국 총선에 미리 정해진 당선자 명단까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죽어 있었고 우리는 조작된 연극을 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홍길동은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이다. 홍길동의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미국 대선 조작 계획이 공개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AWEB의 반격도 더욱 치열해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론 조작을 넘어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에 나섰다. 새벽 3시, 홍길동이 머물고 있던 안전가옥에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침입했다. 다행히 에버그린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서 미리 대피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이제 정말 전쟁이에요. 알렉산드라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AWEB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죠. 홍길동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김 의원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AWEB의 최고 책임자가 한국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다음 주에 인천공항을 통해 극비리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누구인데요? 사라가 물었다. 코드네임 더 아커텍트 설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AWEB의 전 세계 작전을 총지휘하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홍길동의 눈이 번뜩였다. 그렇다면 그를 잡을 수 있다면 AWEB의 핵심을 타격할 수 있어요. 알렉산드라가 동의했다. 하지만 위험도도 최고 수준일 겁니다. 상관없어요. 홍길동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금까지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는 직접 맞서 싸울 때입니다. 작전명 데모크라시디 마크러시가 시작되었다. 목표는 더 아커텍트를 포착해서 AWEB의 전체 계획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급한 문제가 생겼다. 미국으로 출발 예정인 가짜 투표지 화물이 다음날 출고될 예정이라는 정보였다. 막아야 해요. 다카시가 말했다. 저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면 대선이 완전히 조작될 거예요. 하지만 어떡해요? 공항 보안이 더 삼엄해졌을 텐데. 홍길동이 대안을 제시했다. 제가 다시 유튜브에 나가겠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요? 네. 인천공항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그 화물이 출고되는 과정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들이라도 강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김 의원이 반대했다. 생방송 중에 당신이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생방송 중이라면 그들도 함부로 저를 해치지는 못할 거예요. 결국 홍길동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에버그린 팀 전체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홍길동은 인천공항 근처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공항 근처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AWEB 미국으로 가짜 투표지를 실어 나르는 현장입니다. 생방송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10만, 50만, 100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대선을 조작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현장입니다. 홍길동은 소형 카메라를 들고 공항 화물터미널 쪽으로 이동했다. 다카시가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동안 그는 점점 목표 지점에 가까워졌다. 저기 보이시나요? USA PRIORITY라고 쓰인 대형 컨테이너들이 보입니다. 카메라가 컨테이너들을 비추자 시청자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예요? 믿을 수 없어. 미국 언론도 이걸 봐야 해요. 바로 그때 홍길동은 컨테이너 중 하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지금 컨테이너 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컨테이너 내부를 비추자 전 세계 시청자들이 경악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다. CALIFORNIABALLOT, NEWYORKBALLOT 등의 라벨이 붙은 수천 개의 박스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홍길동이 박스 하나를 열어보자 안에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동일한 후보자에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조작된 미국 대선의 실체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300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언론들도 이 생방송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공항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저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다 보셨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실입니다. 홍길동은 도망치면서도 계속 생방송을 이어갔다. 에버그린 팀의 지원으로 간신히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이미 전 세계는 뒤집혀 있었다. CNN, BBC, NHK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발 미국 대선 조작 의혹을 톱뉴스로 다뤘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성공했어요. 사라가 흥분해서 외쳤다. 이제 AWB 숨을 곳이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알렉산드라의 표정은 오히려 심각했다. 이제 진짜 위험해집니다. 궁지에 몰린 AWB 어떤 극단적인 수단을 쓸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날 밤부터 상황은 급변했다. AWB의 한국 네트워크가 총동원되어 홍길동과 에버그린을 제거하려는 작전에 나선 것이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안드레이가 보고했다. 경찰, 국정원, 심지어 군 정보부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AWB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뜻이군요. 홍길동이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김요원이 긴급 정보를 가지고 왔다. 더 아커텍트의 입국 정보가 바뀌었어요. 원래 다음 주 예정이었는데 오늘 밤 비밀리에 입국한다고 합니다. 뭔가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거네요. 다카시가 분석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작전을 앞당겨야 해요. 홍길동이 결단을 내렸다. 그날 밤 11시 인천공항 VIP 터미널에 등록되지 않은 전용기 한 대가 조용히 착륙했다. 에버그린의 정보망을 통해 이를 포착한 홍길동 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저 사람이 더 아커텍트일 거예요. 홍길동이 망원경으로 전용기에서 내리는 인물을 관찰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서구인 남성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사업가 같았지만 주변의 경호원들과 대기하고 있던 의전팀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한 거물임이 분명했다. 3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네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안드레이가 추적 장치를 가동했다. 의외로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시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한 사설 리조트였다. 아마 비밀 회의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박민수가 분석했다. 그렇다면 그 회의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면. 홍길동의 눈이 번뜩였다. 하지만 리조트의 보안은 상상을 초월했다. 사방에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최첨단 보안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보여요. 안드레이가 정찰 후 보고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홍길동이 제안한 것은 리조트 직원으로 위장 잠입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에버그린의 정보망을 통해 리조트 내부 협력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은 박찬호 씨, 리조트의 룸서비스 팀장이에요. 김요원이 소개했다. AWB의 실체를 알게 된 후 우리에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찬호는 40대 중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제가 왜 협력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그가 홍길동에게 물었다. 제 아들이 지난 총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가 온갖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아들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겠네요. 박찬호의 도움으로 홍길동은 룸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해서 리조트에 잠입할 수 있었다. 3층 VIP룸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요. 박찬호가 귀띔했다. 음료 서비스를 핑계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홍길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곧 AWB의 최고 권력자와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다. 홍길동이 VIP룸에 음료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더 아커텍트를 비롯해 동양인과 서양인이 섞인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홍길동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한국 작전이 예상보다 빨리 노출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보고하고 있었다. 특히 그 유튜버 홍길동이 문제입니다. 더 아커텍트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 다음 단계라면 미국 작전은 일시 중단하고 대신 아시아 전체를 동시에 타격하는 거야.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지. 홍길동은 몰래 녹음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반발이. 국제사회? 더 아커텍트가 비웃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무엇을 해왔는지 모르나? 이미 주요국의 권력 구조는 우리 손안에 있어. 설사 반발이 있어도 묵살시킬 수 있어. 다른 참석자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홍길동의 영상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려는 거야. 더 아커텍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최종 작전을 실행하는 거지. 최종 작전이라면? 아퍼레이션 파이널 보트. 전 세계 주요국의 선거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거지. 홍길동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들의 야심은 단순한 선거 조작을 넘어서 세계 정부 수립까지 겨냥하고 있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 후 아시아 4개국의 선거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석권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새로운 세계 통합 정부를 선포하는 거야.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홍길동은 더 많은 충격적인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다. AWEB의 배후에는 전 세계 초거대 자본가들과 일부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미 수십 개국의 선거가 이들의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주요 선거가 모두 AWEB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은 우리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거점이야. 인천공항의 물류 네트워크, 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적인 국민성까지. 완벽한 조건이지. 홍길동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조국이 이렇게 모독당하고 있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참석자가 의심을 표했다. 더 아커텍트가 미소를 지었다. 이미 확인했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은 검증되었고. 그의 시선이 홍길동에게 향했다. 우리를 엿듣고 있는 룸서비스 직원까지도 말이야. 홍길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더 아커텍트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명한 유튜버 홍길동 씨,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나와보시지. 모든 시선이 홍길동에게 집중되었다.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어떻게?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건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의 에버그린 친구들도 지금 우리 손안에 있고. 홍길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에버그린이 뭔지도 아시는군요. 당연히 알지. 사실 에버그린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 뭐라고요? 더 아커텍트가 여유롭게 설명했다. 우리 같은 조직에는 항상 반대 세력이 필요해. 그래야 사람들이 정의의 편이 있다고 믿게 되거든. 에버그린은 우리가 만든 통제된 반대 세력이야. 홍길동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함께했던 모든 것이. 하지만 당신은 예상 밖이었어. 더 아커텍트가 계속 말했다. 진짜로 각성한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시험이었지. 진짜 저항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거든. 홍길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깨달음이 들었다. 그런데 왜 저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했나요? 더 아커텍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거든. 진짜 각성한 사람, 진짜 저항 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편에 선다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지 상상이나 해봤나. 절대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까? 더 아커텍트가 손짓을 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그 영상에는 에버그린 팀원들이 포박당한 채로 있는 모습이 나왔다. 알렉산드라, 사라, 다카시, 안드레이, 김유원.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선택하시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이들은 살 수 있어. 거부한다면. 더 아커텍트가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다. 홍길동은 극도의 갈등에 빠졌다. 동료들의 생명과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K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했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주세요. 홍길동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K는 김요원을 의미했고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에버그린의 작전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렇다면 에버그린이 AWEB의 하부 조직이라는 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었다. 더 아커텍트가 홍길동을 회유하기 위해 한 거짓말일 수도 있었다. 홍길동은 연기를 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더 아커텍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최종 작전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환영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간단해. 당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폭로가 모두 거짓이었다고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AWB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능력 아닌가? 그동안 사람들이 당신을 믿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 홍길동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해야 하나요? 내일 오후 3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간에 생방송으로 해주면 돼. 하지만 홍길동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다. 내일 오후 3시, 그는 정말로 전 세계에 생방송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더 아커텍트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었다. 다음날 오후 2시 50분, 홍길동은 서울 시내의 한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알렉산드라를 비롯한 에버그린 팀원들이 모두 함께 있었다. 어떻게 탈출하신 거예요? 홍길동이 물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알렉산드라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버그린이 AWB의 하부 조직이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더 아커텍트가 당신을 회유하기 위해 한 거짓말입니다. 김효원이 자세한 설명을 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더 아커텍트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본명은 라이오넬 케임브리지, 전직 CIA 요원 출신으로 현재는 국제금융 카르텔의 핵심 인물입니다.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녹음한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아퍼레이션 파이널 보트의 전체 계획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홍길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끝낼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알렉산드라가 말했다. 전 세계 AWB의 실체를 완전히 폭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다카시가 기술적인 설명을 했다. 오늘 생방송은 전 세계 5개국 언론사에 동시 중계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AWB의 서버도 동시에 해킹해서 그들의 모든 자료를 공개할 거예요. 그런데 더 아커텍트는 제가 반대로 할 줄 모르고 있을까요? 물론 의심하고 있겠죠. 안드레이가 답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AWB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파악했거든요. 오후 3시 정각 홍길동의 마지막 생방송이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홍길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폭로가 될 것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00만, 500만, 1000만. 지난 몇 개월간 제가 공개한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음모의 전체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은 어젯밤 녹음한 더 아커텍트와의 대화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젯밤 AWB의 최고 책임자 라이오넬 케임브리지가 직접 말한 내용들입니다. 아퍼레이션 파이널 보트의 구체적인 계획, 전 세계 주요국 선거 조작 시나리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정부 수립 계획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공개되었다. 동시에 다카시가 해킹한 AWB의 기밀 자료들도 스크린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각국에 포섭된 정치인 명단, 자금 흐름, 선거 조작 기법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거대한 음모의 실체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고 각국 정부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WB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생방송 도중에 스튜디오 주변에 무장한 괴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저희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버그린 팀원들이 스튜디오를 지키며 생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드레이와 다카시가 괴한들과 맞서 싸우는 동안 홍길동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며 그 누구도 이를 조작할 권리는 없습니다. 바로 그때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리며 더 아커텍트가 직접 나타났다. 끝까지 방해하는군.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미 늦었어요. 홍길동이 당당하게 맞섰다.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알았다고?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 사람들을 얕보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거짓을 이긴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더 아커텍트가 권총을 꺼냈다. 그렇다면 진실과 함께 사라져라.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한국 경찰 특공대가 스튜디오로 돌입했다.
무기를 버려라. 더 아커텍트와 그의 부하들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AWEB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순간이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홍길동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다. 그의 폭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일어났고 AWEB과 연관된 수많은 인물들이 처벌을 받았다. 증인께서 목숨을 걸고 폭로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감사를 표했다. 홍길동은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단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에버그린 팀원들과 전 세계 각지에서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분들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홍길동은 한강공원에서 알렉산드라와 산책을 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홍길동이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라가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AWEB는 무너졌지만 비슷한 조직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에버그린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홍길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이제 2천만 명을 넘어섰다. 진정한 성공한 유튜버가 된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해냈다는 점이었다. 저는 한국에 남아서 계속 감시 활동을 하겠어요. 홍길동이 결심을 밝혔다. AWEB 같은 조직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진짜로 국민의 것이 되도록요. 좋은 결정이에요. 알렉산드라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에버그린은 전 세계 어디서든 당신을 지원할 거예요. 그날 저녁 홍길동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했다. 드디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진짜 민주주의 만들기입니다. 홍길동은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AWEB를 무너뜨린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다르게 보였다. 더 이상 숨겨진 어둠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빛으로 보였다. 제가 처음에 유튜버를 시작할 때 목표는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업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이었죠. 홍길동은 잠시 웃었다. 하지만 지금 깨달은 것은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느냐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이 일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거든요. 영상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홍길동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홍길동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새로 설립되는 선거투명성감시위원회의 위원장직이었다. 시민의 관점에서 선거 제도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관계자가 설명했다. 홍길동 씨만큼 이 일에 적합한 분은 없을 것 같아서요. 홍길동은 고민 없이 수락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유튜브 활동은 계속하겠습니다. 정부위원회 일과는 별개로 시민들과의 소통은 멈출 수 없거든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길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정부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유튜버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중 생활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다. 드디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고 그것이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홍길동이 제안한 시민참여형 선거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국민이 선거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온 선거 전문가가 감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화한 것 같습니다. 홍길동은 겸손하게 답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깨어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홍길동은 특별한 손님을 맞았다. 에버그린의 새로운 아시아 책임자가 된 김요원이었다. 축하합니다, 길동씨.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냈네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다른 나라들도 AWB 같은 위협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거든요. 김요원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동남아시아 몇몇 나라에서 AWB의 잔당들이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홍길동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네,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홍길동 씨가 주도하는 작전이 될 거예요. 홍길동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위험한 길로 나서야 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끝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대판 홍길동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이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이 단호하게 답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의 끝은 없으니까요. 그날 밤 홍길동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써 AWB과의 1차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김요원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공한 유튜버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나는 현대판 홍길동이다. 옛날의 홍길동이 탐과 놀이와 싸웠듯이 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모든 세력과 싸울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일기를 마치고 홍길동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다. 길동아, 잘 지내고 있지? 미국에서도 내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고마워. 마이너스 사라. 홍길동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현대판 홍길동전 마이너스 끝나지 않는 여행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홍길동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는 카메라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현대판 홍길동이 되어주세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민주주의를 만드는 길입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배경으로 홍길동의 마지막 메시지가 전 세계로 전해졌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정의의 주인공이에요. 이 소설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한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시대의 영웅으로 거듭나는지를 그린 현대판 영웅 서사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신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유튜버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WB라는 가상의 조직을 통해서는 현대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와 그것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시민, 개개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현대판 홍길동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